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지구촌 뉴스 뭡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세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17일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에는 1년에 한두 번 신사에서 치르는 예대제라 불리는 큰 제사가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가을 예대제의 첫날을 맞아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의 명의로 상록주의 일종인 빗줄기나무 마사카키를 공물로 봉납했고 신사에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한 적이 없는데요. 총리직에 오르면서 아베 스가 정권의 관례를 따른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임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을 7년 8개월 동안 지내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한 적이 없지만 총리가 된 직후 첫 가을 예대제부터 공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경우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한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되자 이후 공물만 봉납해 왔는데요. 퇴임 뒤엔 꾸준히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그 신사에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총리가 공물을 바쳤네요. 예. 이 야스쿠니 신사가 뭐길래 이렇게 일본 정치인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또 공물을 바치는 건지 다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는 1867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서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여러 침략 전쟁에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입니다. 이 중 약 90%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연관돼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을 처음 시작한 A급 전범 14명도 1978년 합사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에 봉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면 일본이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변국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우리는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뭐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정치인들은 신사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참 불쌍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배할 곳이 그곳뿐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노르웨이의 한 소도시에서 발생한 화살 난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해버린 테러인 걸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13일 노르웨이 한 소도시 콩스베르크에서 한 남성이 번화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화살을 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는데요.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0분쯤 지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요. 도주하려던 용의자 37세 덴마크 남성 에스텐 안데르센 브라텐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활쏘기 연습 영상을 올리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직후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 캡처 사진에는 용의자가 집 마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양궁용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뭐 정신질환을 앓는 그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해서 테러를 벌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테러의 이유가 정확히 정신질환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슬람 극단주의 때문인가요? 사실 노르웨이 경찰도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뜸을 들였는데요. 용의자의 범행에 정신질환과 극단주의 성향이 교묘하게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용의자는 정신건강 문제로 한동안 의료기관에 다녔고 불안한 정신세계 때문에 주민과 경찰의 우려를 샀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해서 6개월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요. 같은 해 친척 2명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또 한 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과격한 성향을 계속 노출해왔는데요. 2017년엔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려 이슬람의 사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이처럼 정신적으로 불안한 용의자가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지면서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 테러리스트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뭐 테러라고 하면은 뭐 IS라든지 아니 뭐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단체가 떠올랐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외로운 늑대형 범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네, 실제로 전문가들은 테러의 주체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예.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이 자생 테러리스트들은 테러 집단의 소셜미디어 선동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단독 테러범의 43%가 정신질환 전력이 있고 극진주의와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이 점을 알고 악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요즘 대테러 전략에선 테러 집단 감시뿐만이 아니라 정신보건 문제도 강조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유럽에선 정신보건 문제와 극단주의가 결합한 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소방정보당국은 알카에다나 IS 같은 극단주의 무장단체만큼 자생테러를 경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011년 77명이 숨진 노르웨이 참사 이후 노르웨이에선 10년 만에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충격에 빠진 콩스베르크 주민들은 사건 직후 조기를 걸고 거리에 촛불을 켜며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앞으로 레고 장난감에 붙은 여아용, 남아용 등의 성별 표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 레고가 이용자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레고는 그동안 자사 제품에 붙었던 여아용, 남아용 등 성별 표기를 담은 라벨을 떼고 성 중립을 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고는 여자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습득하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의 창의성이 제한되지 않길 바란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레고는 앞서 성 고정관념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거쳤는데요. 7개국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성적 관념에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성규범의 경계를 넘는 활동에 남자아이들보다 더 높은 참여의사를 보이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부모와 사회가 전형적으로 권장하는 것보다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 놀이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축구를 하고 남자가 발레를 하는 거에 대해 괜찮다고 답한 남자아이는 71%인데 비해 여자아이는 82%로 더 높았습니다. 레고는 앞으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모두가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캐릭터와 역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경매에서 낙찰과 동시에 파쇄돼 화제가 됐던 현대미술작가 뱅크시의 작품이 3년 만에 20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1,87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04억 원에 낙찰됐는데요. 경매에서 팔린 뱅크시의 작품 중 최고가 기록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18년 경매에서 104만 2천 파운드, 우리 돈 16억 9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낙찰 직후에 그림 액자틀에 숨겨진 파쇄기가 작동해서 작품이 파괴됐고 뱅크시는 SNS를 통해 자신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뱅크시는 직접 만든 동영상에서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도 창조적인 욕구라는 파블로 피카소의 발언을 소개했고 이 사랑은 쓰레기통이라는 새 작품명도 붙였습니다. 이 작품이 3년 만에 다시 경매에 출품되자 400만에서 600만 파운드에 팔릴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실제 낙찰가는 예상을 훨씬 넘어선 1,879만 파운드였습니다. 작품 구매자는 아시아의 개인 수집가라고만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사랑은 쓰레기통에라는 작품이군요. 예, 사랑은 쓰레기통에. 알겠습니다. 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통신원